송원재TV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태풍 소식입니다. 태풍 카눈이 동남권에 상륙을 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쯤에는 수도권을 지나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하다시피 이렇게 지나가는 일은 잘 없는 일입니다. 드문 일인데 대비를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지금 부산, 경남 쪽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재명이 오는 17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이 소환을 했고 이재명 측이 이재명이 대변인을 통해서 오는 17일 검찰에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의 혁신위가 오늘 오후 1시 반에 혁신안을 발표를 합니다. 소위 대의원제를 폐지할 것이냐, 또 3선 이상의 이 출마를 제한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거의 내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조국의 딸 조민에 대한 보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시 부정과 관련해서 조민이 부모인 조국, 정경심과 함께 공모를 해서 이런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 이게 지금 조국이나 정경심의 판결문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민에 대한 입시 부정, 이 공소시효가 이번 달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여기에서 조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는 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상당히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는 송구하다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진술을 할 때는 자신은 혐의가 없다, 자신은 몰랐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정경심이나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잘못을 떠넘겼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민의 입시 부정입니다. 허위 공문서를 활용을 해서 자신의 입시에 활용을 해서 공무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조민에 대해서 기소를 했고, 그러니까 검찰이 이 조민에 대해서 기소를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으로 고민을 했는데, 조국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했다면 상당히 조민에 대한 기소는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법정에서 자신은 몰랐다, 자신의 잘못은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모두 정경심, 자녀인 조민, 조원에게 모두 떠넘기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민이 기소가 됐습니다. 아들인 조원에 대해서도 기소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조국의 태도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검찰 소환,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재명이 조금 전에 민주당의 대변인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17일 중앙지검에 출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백현동 비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백현동 개발, 아파트 개발에 각종 특혜를 주고 3천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도록 한 부분, 배임 혐의입니다. 이재명이 오는 17일 중앙지검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서, 대변인을 통해서 정권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해서 폭행을 휘두르고 있다, 국가폭력이다,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대장동 수사로 탈탈 털었지만 나오는 것이 없자 이제는 백현동으로 털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대장동으로 검찰 수사에서 왜 나온 것이 없습니까? 대장동도 지금 배임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이재명도 같은 공범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검찰 수사에서 나온 것이 없다면 이재명이 지난번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쳤을 때 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었습니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면.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앞뒤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대변인 등이 백브리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개인으로 지금 이 소환장이 날아왔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검찰에 언제 나가느냐 이렇게 조율해 왔는데, 오는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입니다. 엄희준 부장검사입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조사를 받으러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7일 이재명이 중앙지검에 17일 조사를 받고 난 뒤에 오는 22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화영 재판이 또 재개가 됩니다. 그 이후에 검찰이 이번에는 수원지검입니다.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이재명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검찰에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고 나면 모두 피의자 신분입니다. 받고 나면 언제 구속영장을 치느냐, 이 두 사건을 하나로 묶는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입장입니다.
이재명의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사건을 묶는데 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이 두 사건을 묶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도 이재명을 8월달 안에 모두 소환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구속영장은 9월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백현동 비리 관련해서 소환 통보를 해도 일정 조율을 거쳐서 이재명이 이렇게 17일 조사를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대북송금 관련해서도 검찰이 소환을 하면 이재명이 언제 조사에 응할 것인지 이게 또 일정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치는 이 시기는 이재명 측에 의해서도 유동적이 될 수 있고 검찰 측에 의해서도 유동적이 될 수 있다는 게 이게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백현동 관련해서 17일 이재명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대북송금 관련해서 소환을 빨리 해도 이재명이 그걸 늦추게 되면 소환에 응하는 시기를 늦추게 되면 9월달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또 소환을 빨리 진행하지 않고 9월로 넘겨서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자신도 소환에 재빨리 응하는 방법이 있고 이걸 늦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유동적입니다. 8월 안에 이재명을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치게 되느냐 아니면 9월로 넘기게 되느냐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은 16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고 9월 이후에는 정기국회입니다. 임시국회는 여야가 합의하면 중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없이 이재명이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수가 있습니다. 9월 이후에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합니다. 물론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이재명이 그동안 뭐 해온 이야기대로 자신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자신을 통과시켜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가운데 8월, 9월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기가 관심을 끌고 있고 이재명의 소환은 이번 달 안으로 모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이 오는 17일 소환에 응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참 시기적으로 묘한 부분이 이 이재명의 소환에 맞춰서 민주당의 혁신위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오늘 오후 1시 반입니다. 국회에서 이 혁신안을 발표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대의원제를 폐지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3선 이상의 현역 의원에 대해서 공천에서 페널티를 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고 이 3선 이상에 대해서 공천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제한할 수도 있고 페널티를 또 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선 이상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것을 약하게 할 수도 있고 대의원제도 완전히 폐지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대의원의 전당대회의 투표 비율 이 부분을 좀 낮추는 이렇게 좀 약하게 하는 이렇게 뭐 유동적입니다. 혁신위의 김은경이 어떤 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냐 이제 이걸 놓고 민주당은 친명 반명으로 나뉘어서 완전히 전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천 룰이라든지 대의원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대표를 뽑고 국회의원을 공천하는 부분입니다. 뭐 어떤 주장을 하든지 그럴듯한 명분을 내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나 이렇게 바꾸자라고 하는 그 내용을 봐서 누가 이걸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뒤에는 숨어있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김은경을 시켜서 혁신위를 시켜서 자신이 구속된 이후에 당권 장악,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권을 장악하는 방법, 또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의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천권을 행사하든지 자신의 지분을 챙기겠다. 이 의도를 그대로 정면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러니까 구속될 것을 대비를 해서 지금 반명, 비명에 대해서 정면 승부를 건 셈입니다. 혁신위 뭐 해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혁신위 혁신안을 통해서 이렇게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부분 또는 약하게 하는 부분 또 3선 이상의 현역 의원들의 공천을 제한하는 부분 이 부분에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읽힙니다. 이 부분 모두 결정하는 것이 당 중앙위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당 중앙위 지금 최고위원회의는 아마 통과를 할 겁니다. 혁신위에서 이런 안을 내걸게 되면 혁신위도 지금 당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안을 어디까지 강도 높게 낼 것이냐도 오늘 오후 1시 반에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최고위에서 통과가 되면 최고위는 지금 뭐 이재명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당 중앙위를 통과해서 당헌 당규를 고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친명 반명이 아마 전쟁 수준의 이 갈등을 빚게 될 것이다. 당이 쪼개질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차피 서로 지금 까놓고 이재명 구속 이후에 당권을 놓고 또 공천권을 놓고 정면 승부가 펼쳐지는 셈입니다. 이재명도 승부수를 던졌고 반명 쪽이 얼마만큼 결집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재명은 자신이 구속된 이후에도 당의 주도권을 쥐려고 합니다. 이제 비명 반명 쪽에서는 문재인, 이낙연 등을 중심으로 해서 비명 반명 쪽이 주도권을 쥐어야겠다라는 이 승부입니다. 뭐 여기에서 명분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서로 뭐 이런저런 명분을 내거는데 속셈은 뻔한 겁니다. 서로 주도권을 쥐겠다, 공천권을 쥐겠다, 당권을 쥐겠다, 이 소리에 불과합니다. 당 중앙위 이 결정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게 될 것이고, 이재명이 만약 구속이 되고 나면 이재명의 당대표직 사퇴는 당무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당무위를 놓고도 또 충돌하게 될 것이다. 그 전에 이제 검찰이 이재명을 이렇게 줄줄이 소환하게 되고 이번 달 안에 구속영장을 칠 것인지 아니면 다음 달에 구속영장을 칠 것인지, 이건 이재명 변수도 있고 검찰 변수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재명과 검찰 간에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